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 초반의 여자예요.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설렘 속에 넘기려 했었죠. 오랫동안 혼자가 편했던 저에게도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 설레게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그 다정한 미소 뒤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던 그 순간 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놈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가장 통쾌한 해답을 위한 선택을 말이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저의 선택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시작되는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40을 코앞에 둔 저는 결혼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란 단어는 그저 낯선 풍경처럼 여겨졌었죠. 혼자가 편했고 제 삶의 방식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마법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살만한 그 남자는 자상했고 저를 지수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연애 끝에 받은 그놈의 프로포즈는 제 굳건했던 독신주의를 흔들었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맞춰온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 삶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듯했죠. 예비 시댁과의 만남도 순조로웠습니다. 우리 민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살 차이라고? 하시며 푸근하게 웃으시던 예비 시모의 첫인상은 엄마처럼 따뜻했고 이야, 이거 세상에 네 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 나이잖아. 우리가 좀 옛날 사람 같지? 라며 농담을 건네시는 예비 시부의 모습은 편안함을 줬어요. 첫인사 자리에서 건넨 작은 과일 바구니에 센스도 있다며 칭찬해주시는 예비 시부모님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었으니까요. 남자친구 역시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인사를 잘했고 양가 모두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결혼 날짜까지 일사천리로 잡히면서 저는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술술 풀리는 듯 했어요. 예식장은 하객들이 오기 편한 역세권으로 정했고 음식 맛있는 곳으로 신중하게 골랐죠. 남자친구는 다정했고 섬세하게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에 늘 감동했어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운동을 즐기는 남자친구의 건강한 생활 습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에 취하는 법 없이 늘 젠틀한 모습이었죠.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결혼 후에 행복한 생활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했달까요? 주말이면 함께 웨딩홀을 둘러보고 혼수용품을 보러 다니는 시간들이 설렜어요. 갈등 한 번 없었죠.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요란한 이벤트를 싫어하는 저를 배려한 듯 그 사람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를 준비했죠. 오빠, 뭐야, 프로포즈는 안 하기로 했잖아. 라는 저의 감격 어린 볼멘 소리에 그래도 생일도 아니고 결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대신 비싼 선물은 준비 못했어. 라며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결혼해서도 싸우지 말고 지금처럼 연애하는 기분으로 잘 살자. 그 사람이 해준 그 말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이제 정말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할 때쯤 신혼집 문제가 불거졌어요.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집은 자기가 해오겠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뭐 제 입장에서는 저도 벌 만큼 버는데 굳이 격식 따지겠다고 남자가 집하고 여자는 혼수하고 뭐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준비하자고 했었죠. 그런데도 굳이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사촌 형이 외국으로 가게 되어 싸게 내놓은 빌라가 있어. 빌라도 뭐 좋잖아? 그냥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집은 꼭 하고 싶어서 뭐 그러면서 그 빌라를 신혼집으로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나 남자친구 회사에서는 조금 멀었지만 둘 다 차가 있었기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빌라를 직접 가서 보니 20평대로 아담했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죠.
빌라를 보고 온 날 아빠는 지수야, 집은 우리 쪽에서 하는 걸로 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집 별로예요? 라는 저의 물음에 아빠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큰 길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려. 거기다 매매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 사는 거라며 언제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얘긴데 집이라는 게 마음이 편해야지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의 저런 반응에 마음이 같이 흔들리기는 했어요. 저 당시에 남친이랑 싸운 상태였거든요. 집 때문에 말이죠. 남자친구가 사촌형으로부터 싸게 구입하는 거다라고 하고서는 상황이 또 바뀌어서 형이 외국에 있는 동안 관리비만 내고 잠시 빌려 사는 조건으로 들어가자며 제게 이야기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왜 자꾸 말이 바뀌냐 물으니 처음에는 싸게 판다고 했었는데 집값 조율이 잘 안 돼서 저렇게 말을 하는 남친을 보는데 처음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은 그런 저를 보면서 주저리 변명만 해댈 뿐이었죠. 그렇게 저도 여러모로 심란한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빌라를 직접 보고 완강하게 반대하시니 저도 막막해졌어요. 지수야, 아빠 말씀대로 하자. 어차피 너한테 줄 집이니까 미리 받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사두셨던 2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서울 역세권이라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이었죠. 남자친구의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집이었어요. 현실이 그렇잖아. 너희 둘 다 돈 버니까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번엔 아빠 말 들어. 응? 집은 뭐 꼭 남자가 해와야 하나. 편안한 집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라는 엄마의 말씀에 저는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죄송함도 있었죠. 늦게 하는 결혼이니만큼 어떻게든 저희 힘으로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해결한 거니까요. 그걸 예비 남편도 느꼈는지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저에게 주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했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됐어, 이 사람아. 인사받으려고 집 해준 거 아니고 둘이 잘 살면 돼. 그리고 집은 생각보다 크진 않아. 그래도 둘이 살긴 충분할 거니까 꼭 필요한 가구만 드리면 될 거야. 라고 답하셨어요. 집 크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지수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엄마는 그래,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서도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면 돼. 라며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평소 친구들과 약속이 거의 없던 남자친구가 부쩍 잦은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 있죠? 퇴근 후에는 늘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하면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오빠,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빠도 퇴근했어? 나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어. 이런, 저 말을 딱 듣는데 여자의 감이 발동한 거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하는데 영 이상하대요? 시끄러운 술집이라며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예비 신랑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결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으니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겠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던 중 청첩장이 나왔고 남자친구는 지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친한 친구들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어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 절친인 만큼 직접 주고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친구가 자주 간다는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서서 무슨 케이크를 먹을까 고민하며 카운터로 주문하러 가려던 순간 옆 칸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친구의 목소리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조용히 옆 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수야? 왜 그래? 아니, 옆 칸에 오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남자친구의 목소리, 옆으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칸막이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이 오가는 듯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남자친구 얼굴을 모르는 친구에게 주문하러 가는 길에 옆 칸을 슬쩍 보고 와달라고요.
잠시 후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지수야. 맞아. 너네 오빠 안경 썼지? 뿔테. 사진하고 똑같아. 그런데 옆에 여자랑 있던데?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친구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뭐해? 라고 묻자 그 사람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집에서 네 생각하고 있지. 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아는 여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친구의 다음 말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둘이 서로 끌어안고 있더라. 거기다 둘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죠. 연인끼리 속삭이는 듯한 다정한 말투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 결혼식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아, 지나가는 척하면서 사진이라도 찍을까? 라고 했어요. 친구는 어떻게든 저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사진 찍는 소리가 날까봐 아예 동영상을 켠 체육관으로 돌아가 촬영해보겠다고 했어요. 친구가 주문한 커피를 받아 옆 칸으로 돌아가며 찍어온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남자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칸막이에 귀를 기울여 엿들은 그들의 대화는 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내용이었어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조용한 발라드가 흘러나오자 친구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를 기울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말이야. 나랑 너무 닮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경민이 네가 훨씬 예쁘지. 그런데 내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 오빠가 만나는 여자들이 다 나랑 닮았대. 솔직히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할 게 아니지. 네가 기준이라는 거잖아. 내 이상형 기준. 그러니까 만나는 여자마다 너랑 비슷한 거겠지. 남자는 진짜 첫사랑 못 잊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널 다시 만났나 보다. 둘은 아주 다정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헤어지면 안 돼? 그건 안 돼. 왜? 그럼 얼마나 살다 헤어질 건데? 최소 1년은 같이 살아야 돼. 혼인신고도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럼 난 이혼남하고 결혼해야 하는 거네? 요즘 이혼이 뭐 흠이냐?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5억은 거뜬히 뜯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1년도 못 참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돈을 뜯어낸다는 말이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그것들이 저를 두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았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남자친구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친구는 저를 붙잡고 말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친구 덕분에 겨우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너 결혼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이 결혼하려는 거 아니지? 아니, 난 이 결혼 절대 못해. 그런데 준비 다 했는데 어쩌냐. 친척들도 다 아는데. 네,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닌데. 왜 그래? 그리고 이것도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그러니까 너는 남자친구랑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거, 그 증거를 잡아야 돼.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증거. 그래,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제가 그 자식 집에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약속을 확인하려 한 전화였어요. 당장 헤어지자고 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어떻게든 그놈의 검은 속내를 낱낱이 드러낼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다음날 그 망할 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놈 부모님까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슬그머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제가 화장실을 찾은 건 보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인간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왔고 그 여자와 주고받은 톡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열어봤습니다. 그 자식의 핸드폰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저는 그 안에서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빠르게 찍었네요. 톡이며 문자며 그리고 그간 통화한 기록까지 꼼꼼하게 찍었고 사진첩에 들어갔더니 둘이 찍은 사진도 아주 많더라고요. 사진을 둘러보던 중 저는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예비 시모와 예비 시부 그리고 그 망할 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얘긴데? 그래, 중요한 얘기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 신혼집 안 받기로 했어요. 일단 계획이 있었기에 예비 남편이 바람 피운 것을 먼저 터트리지는 않았죠.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 자식을 숨통 막히게 해서 괴롭히고 싶었거든요. 제가 대뜸집을 안 받기로 했다고 하자 그것만으로도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예비 남편 놈 먹던 숟가락 내려놓고 예비 시모는 저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지수야, 어제도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었잖아. 그 집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자기 갑자기 무슨 말이야? 필요가 없다니. 우리가 결혼하면 살 집인데 왜 필요가 없어? 장인 장모님이 못 해주신다고 한 거야? 아니, 내가 필요 없다고 했어. 제 말에 그 인간은 물론 그놈 부모님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아니,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안 한다 이래도 돼?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말 잘했네. 그래, 네 말대로 결혼이 장난은 아니지. 그런데 너는 왜 그랬어? 추하게? 그렇게 좋으면 네 첫사랑이랑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이지. 왜 나를 끼워 넣어? 제 말에 예비 시부모는 무슨 말이냐 하고 예비 남편 놈은 어버버하고 있었네요. 청첩장 다 돌렸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입니다. 싸워서 제가 파혼을 하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지 결혼 전에 다들 싸운다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저 오빠랑 싸워서 이러는 거 아니고요. 오빠는 저 말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라니. 지수야, 내가 무슨 여자가 있다고 그래. 너 왜 이래. 정말. 그때 아주 타이밍 좋게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 그놈의 첫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경민 씨 맞으시죠? 야, 네가 여길 어떻게. 그 여자를 환영하는 저와 다르게 예비 남편 놈은 네가 왜 여기를 왔냐며 그 여자를 귀신 보듯 대했어요. 그 여자는 문 앞에 서서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다 제 계획이었어요. 그 여자한테 제가 예비 남편인 척 거짓 문자를 보낸 거였죠. 아니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집에 아무도 없다며. 오빠가 30분 전에 나한테 톡 보냈잖아. 지금 아무도 없다고 빨리 오라고. 마침 근처에 있어서 급하게 왔는데 네가 연락한 거 아니냐. 나는 안 했다. 그 난리를 치고 서로 시끄럽게 하길래 제가 말을 했죠. 내가 보낸 거라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보다야 직접 너희 엄마 아빠랑 저 여자가 마주봐야 내가 하는 말이 먹힐 것 같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철썩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예비 시모가 당신 아들 뺨을 갈긴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너 아직도 얘 만나고 다녔던 거야? 이놈이 정신이 있어 없어. 다음 달에 결혼인데 딴 여자를 만나? 쟤랑 깨끗하게 헤어진 거 아니었어? 아니 엄마. 그냥 우연히 길 가다 만났었는데 반가워서 몇 번 연락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연락해서 몇 번 만났다고요. 난 안 된다고. 곧 결혼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그렇게 좋다 뭐 한다 하더니 사지에 몰리니 서로 내 탓을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과 그 인간 첫사랑이라는 여자는 언성 높여 싸워댔어요. 그러면서 예비 남편 놈은지 첫사랑을 거의 현관 밖으로 던지다시피 내몰았죠. 그 여자는 곧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고요.
그 와중에 예비 시부모들은 저한테 자기 아들 편을 들대요? 저기, 지수야, 우리 민우가 하는 말 믿어. 경민이 제가 전에 우리 아들하고 잠깐, 아주 잠깐 사귄 건 맞아. 그런데 몇 년 만에 길에서 마주치면 당연히 안 반가웠겠어? 그래서 만난 모양인데. 아줌마, 말을 똑바로 해야죠. 아, 몰라. 저기요, 오빠가 먼저 연락했고, 결혼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전 절대로 먼저 만나자고 한 적 없다고요. 야, 이경민, 진짜, 맞잖아. 오빠가 먼저 연락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진짜 억울하다. 내가 오빠 결혼 망친 사람 됐잖아. 오빠도 이제 더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사람 나쁜 년 만드니까 좋냐? 전 여기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분 결혼 잘하시고요. 예비 남편 놈 첫사랑은 지가 잘못한 걸 아는지 아니면 지 뭐 될 것 알았는지 서둘러 도망가려 하대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게 붙잡았습니다. 왜 자꾸 도망가려나 물으니 누가 도망을 가냐? 자기가 여기 있을 자리 아닌 것 같아서 가는 것뿐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 맞다고 말이에요. 내가 저 자식이랑 결혼하면 돈 뜯어내서 이혼하고 둘이 결혼해서 살려고 했잖아요. 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그놈은 저에게 화까지 내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모았던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끝까지 할 말 다 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내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 어머나 세상에.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지난달이에요. 거기 날짜 있잖아요. 저기, 지수야, 실수야, 실수였어. 실수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멈췄어야지.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건 계획한 거잖아. 너랑 저 여자랑 둘이 짜고 나랑 결혼한 다음에 1년만 살고 돈 받고 헤어지려고 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예전에 카페에서 몰래 녹음했던 내용을 틀었습니다. 자기 아들 목소리가 나오자 그놈 엄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들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파혼을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 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집에 오는 길에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놈을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짓밟히니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온 것이겠죠. 결국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셨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인간이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했기에 아빠나 엄마도 충격이 크셨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며 오히려 제 기분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된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냥 헤어지고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비용과 위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은 갑자기 화를 내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 내가 잠깐 전 여친을 만난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이건 아니지. 내가 너한테 결혼 비용도 주고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당연하지. 그건 우리가 같이 준비한 건데 왜 내가 다 물어줘야 하냐. 저는 그놈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고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적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일단 식장 계약금은 제가 냈고 취소 시 위약금을 내야 했기에 그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항공료는 반씩 부담하여 결제를 끝낸 상태였으니 취소 수수료 또한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로 주고받은 예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문자를 확인한 그 인간은 답장 대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기는 싫었지만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봐야겠다 싶어서 받았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이 결혼 깬 건 너야? 그런데 취소 수수료를 내가 왜 내야 하냐? 참내 미친놈 아닌가요? 저는 개소리하는 그놈한테 네가 이렇게 일 만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말했어요. 원인을 만든 건 너라고 말이죠. 그랬더니만 그 망할 놈 개소리를 잘도 지져대더군요.
너 만나면서 지출한 돈이 얼만 줄 알아? 내 차로 데이트할 때 썼던 기름값 하며 너한테 준 선물, 예전에 너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할 때 내가 가서 밥값 내준 거 기억나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했던 프로포즈, 그것도 돈 얼마나 썼는 줄 아냐? 그것까지 내놔. 다 너한테 쓴 돈이야. 카드 명세서에 기록 다 있어. 그러면서 그 자식은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며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으름장을 놓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죠. 며칠 뒤 그놈은 저에게 다시 전화해서 또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우리가 언제 약혼식을 했었냐. 약혼한 일도 없는데 파혼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고작 이틀 동안 생각해낸 게 그거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 계약도 했고 예물도 주고받았어. 신혼집도 아빠 명의에서 네 명의로 바꿨고 뭐가 더 필요한데?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약혼관계 성립한다고 모르면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봐. 그리고 결혼비용 청구는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위자료?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건 네가 더 잘 알겠지. 네가 그 여자랑 뭔 짓을 했는지 입장 바꿔서 내가 그랬다고 해봐. 너라면 충격 안 받았겠냐. 저는 예정대로 파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혼하면서 쓴 지출 내역 그대로 그 인간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놈도 반소송을 제기했는데 돌려달라는 내역에 정말 프로포즈 비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포즈 식비 35만 원.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서로 마음이 식어서 결혼을 못하게 되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몰래 바람을 피우고 저에게서 돈까지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저는 이 소송에서 결혼 비용으로 쓴 내역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예물 반환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죠. 돈을 떠나서 이건 완전히 제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기 때문에 속이 다 시원했어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겠죠? 제게 했던 모진 행동과 뻔뻔한 계획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가 그놈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가진 사람을 부디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경종을 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